14장 공간음향 7강입니다. 8절 공간음향 특성 파라메타입니다. 공간음향 파라메타는 시간적 파라메타, 공간적 파라메타, 명료도 파라메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파라메타는 반사함의 도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공간적 파라메타는 반사함의 도래 방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공간음향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잔향시간 RT60입니다. 잔향시간은 음원이 정지된 후에 정상 상태 음압 레벨이 마이너스 60dB 떨어지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배경소음 때문에 마이너스 60dB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RT10, RT20, RT30, EDT를 측정합니다. 이 각각의 값은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잔향시간 주파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잔향시간은 500Hz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파수 특성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BR이라는 베이스 레이시오 척도가 있습니다. BR은 125Hz와 250Hz 잔향시간을 더한 것을 500Hz와 1000Hz 잔향시간을 더한 것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BR이 1이면 주파수 특성이 평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음악은 1에서 1.3, 음성은 0.9에서 1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D50입니다. 50ms까지의 반사음 에너지와 전체 반사음 에너지와의 비로 나타냅니다. 즉, 0에서 50ms까지의 반사음 에너지를 전체 반사음 에너지로 나눈 것이 D50입니다. D50이 클수록 명료도가 높아집니다. 음성 확성에는 55에서 60%가 적절하고, 클래식 음악 홀은 40% 정도가 적절합니다. 어느 홀에서 측정한 D50 값이 66%가 나오면 이 홀은 음성 확성에 적절한 상태입니다. 또 여러 자석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60% 정도입니다. 이 홀은 다목적 홀로서 적절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C80입니다. C80은 80ms까지의 전체 반사음의 에너지와 80ms 이후의 전체 반사음의 에너지와의 대수 비입니다. C80은 음악의 명료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음악의 명료성이란 여러 악기음들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초기 지연 시간입니다. 직저음과 1차 반사음 간의 시간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직저음의 도래 시간, 1차 반사음의 도래 시간의 이 시간차가 초기 지연 시간이요, 이 값이 클수록 공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LE, LF입니다. 80ms까지 옆방향에서 도달하는 초기 반사음은 공간의 확산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반사음입니다. LE와 LF가 있습니다. LE는 25에서 80ms 사이에 옆방향에서 도래하는 반사음의 에너지를 0에서 80ms까지 모든 방향에서 도래하는 반사음 에너지와의 비로 나타냅니다. LF는 5에서 80ms까지의 옆방향에서 도래하는 반사음 에너지를 0에서 80ms까지 도래하는 모든 방향에서 도래하는 반사음의 합입니다. LE가 클수록 확산감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옆방향에서 오는 반사음이 많을수록 확산감이 좋아집니다. 이 평면은 옆방향에서 도래하는 반사음이 많아서 확산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평면은 폭이 넓어서 옆방향에서 도래하는 반사음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산감이 없습니다. LE나 LF는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양지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마이크로 측정합니다. 양지향성 마이크는 분자의 값을 측정하고, 무지향성 마이크는 분모의 값을 측정합니다. 이와 같이 동축에 무지향성 마이크와 양지향성 마이크를 설치해서 측정합니다. 양지향성 마이크로 측정한 임펄스 리스폰스이고, 무지향성 마이크로 측정한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다음에 IACC입니다. 두 기 사이의 상호 상관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산감의 척도로서 청취자의 두 귀에 도달하는 음의 유사도를 나타냅니다. 두 귀에 입사하는 신호가 완전히 같으면 1이 되고 완전히 다르면 0이 됩니다. 1인 경우에는 확산감이 없고 0일 때는 확산감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무향실에서 음을 재생을 하면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음상이 이 점에 존재합니다. 이때 IACC는 1이고 확산감이 없습니다. 일반 시청실입니다. 약간의 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음이 좀 약간 확산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IACC가 0에서 1 사이고 약간 확산감이 있습니다. 잔향실입니다. 잔향실은 반사가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잔향실에서 음을 들으면 이렇게 완전히 확산된 음을 듣습니다. 이 경우에 IACC는 거의 0에 가깝고 확산감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홀에서 IACC는 0.5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IACC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더미 헤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다음에 명료도 척도입니다. 명료도 척도는 음성의 변조 정도로 계산하는 방법과 직접음대 잔향음의 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조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STI이고 직접음대 잔향음 비로 계산하는 것이 알콘스와 D50이 있습니다. D50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음성 전송지수 STI는 음성을 모델로 한 신호로서 밴드 노이스를 정연파로 100% 변조한 음을 방사해서 잔향과 소음에 의해서 변조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명료도를 예측합니다. 공간에 소음과 잔향이 많아서 음원이 변조되는 정도가 크면은 변조지수가 작아지고 음성 명료도가 낮아집니다. 이와 같이 변조된 음을 실내 방사해서 마이크로 픽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변조된 정도는 1 플러스 노이스 또는 잔향분의 1이 됩니다. 이 변조된 정도를 가지고 명료도를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무향 음성입니다. 이것에 잔향이 더해지면은 변조가 됩니다. 이런 뒷부분이 잔향에 의해서 이렇게 변조가 돼서 이런 파형이 나타납니다. STI 측정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신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홀에서 측정한 결과 이만큼 변조된 정도가 낮아져서 명료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스피커로 재생해서 STI 메타로 측정을 하면은 STI 0.87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STI 평가는 0에서 1 사이에서 5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0.3 이하는 불량, 0.45 이하는 나쁨, 0.6 이하는 보통, 0.75까지 양호, 0.75 이상은 우수입니다. STI 0.3입니다. 평정자는 11명이고 각 평가치간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그 상관행렬을 기초로 해서 STI 0.5입니다. 평정자는 11명이고 각 평가치간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그 상관행렬을 기초로 해서 STI 0.75입니다. 평정자는 11명이고 각 평가치간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그 상관행렬을 기초로 해서 STI 1입니다. 평정자는 11명이고 각 평가치간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그 상관행렬을 기초로 해서 인자 분석하고 어느 공간에 여러 자석에서 측정한 STI 값입니다.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향이 많아질수록 명료도가 낮아지지만 잔향 시간과 명료도는 반드시 1:1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 공간에서 측정한 잔향 시간과 STI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척도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축은 잔향 시간이고 이 축은 STI입니다. 잔향 시간이 길어질수록 STI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지만은 여러 홀에서 측정한 결과 두 척도 사이에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음절을 이용하여 듣기 평가를 하면은 단음절의 지속 시간이 짧으므로 잔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찬양 시간이 길다고 반드시 STI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알콘스입니다. 자음 명료도 손실입니다. 자음 명료도 손실이 많아질수록 명료도가 나빠집니다. 알콘스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0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RT의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VQ입니다. 여기서 D는 음원과 청취자 간의 거리의 제곱이고요. RT는 찬양 시간, N은 스피커의 개수입니다. V는 최적, Q는 스피커의 지향 개수입니다. 알콘스 값이 크면 명료도가 낮고 작으면 명료도가 높은 겁니다. 알콘스 33% 이하는 허용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15% 이하는 푸어, 7% 이하는 페어, 3% 이하는 굿, 3% 이하는 엑설런트입니다. 알콘스와 ST와의 관계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잔향이 많은 공간에서 명료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알콘스 식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흡음 처리해서 찬양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T를 짧게 하는 거죠. RT를 낮게 합니다. 그러면은 알콘스가 낮아지고, 두 번째는 스피커를 객석 가까이 설치해서 D를 짧게 합니다. D 값을 작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스피커 개수 N을 작게 하면은 알콘스 값이 작아집니다. 또 스피커의 지향 개수가 Q가 큰 값을 사용하면은 알콘스가 작아져서 명료도가 향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15장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음향 측정 결과가 음향 설계 목표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공간 음향 특성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반사음 패턴, 잔향 시간 D50, C80, LE, STI 값이 설계 목표치 이상의 값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목표치 이상으로 데이터는 나왔지만 공간의 음향 특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 위에 더 중요한 것으로서 수량화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수량화 가능한 것은 이런 데이터지만 수량화가 불가능한 것은 잔향음의 음질, 잔향감, 반사음 패턴의 품질, 에코 지각 여부, 음량감, 공간감, 자연성은 수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한 데이터만 가지고 공간의 음향 특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홀의 음향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만은 수량화할 수 없는 이 데이터들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홀의 음향 특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